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줄 명언 앞서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겸손, 감사, 사랑, 내 마음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내가 행복하고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스마일도 꼭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줄 명언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한 줄 명언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목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매일 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그지글러. 감사 스마일도 매일 방송하는 게 제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거래도 안 되고 있지만 저는 저대로 제가 꾸준하게 루틴을 지켜나가서 제 방송을 갖다가 듣는 애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갑게도 어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산자부 결정까지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기쁘게 오늘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의 이상원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경기 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기대감이 높여지고 있다. 경기도 공동연구 영역이 지금 이제 시작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일 고양시는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뒤 연구 영역을 거쳐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차 관문을 지금 현재는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 2차 심사를 벌여가지고 이제 후보지로 고양시를 선정했는데 고양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인구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고 또 지금 민선 8기에서 야심차게 내세운 카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도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필연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최종 선정을 위한 추진 전략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 국가 벤치마킹에도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고양시신문에 이병우 기자님의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DS 지구 800만 평 경제자유구역 1차 관문 통과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 좀 드리는데요. 최초 당초에 고양시 신청 규모는 1,700만 평. 내년 2월에 경기도와 개발 용역이 착수가 되고요. 용역을 토대로 내년 12월에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저는 꼭 고양 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이 선정이 돼서 정말 경기 북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좀 차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꼭 지정이 되기를 간절히 감사스마일 기원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7일 산자부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고 어제 이제 신문 기사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1차에 선정된 게 고양시하고 안산시입니다. 두 곳을 선정했고 이제 최초에 4곳이 신청을 했는데 고양시하고 안산시만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고양시 내 경제자유구역 특정 후보지에 대해서 경기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JDS 지구, 장항, 대하, 송포지구 약 800만 평이라고 밝혔는데 시는 최초에 JDS 지구뿐만 아니라 대곡역과 대덕동과 화전지구를 포함해서 모두 3개 원역으로 해서 약 1,700만 평에 이르는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JDS 지구만이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JDS 지구만 선정이 됐다라고 실망할 게 아니라 저는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갖다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JDS 지구를 갖다 포함해서 대곡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전 그다음에 대덕동에 있는 이쪽까지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을 좀 하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은 JDS 지구의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정밀 의료, K컬처 플랫폼, 디지털 영상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반 IP를 갖다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뭐 대국이라든지 화전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신청이 안 됐지만 반려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충분히 다시 용역을 해서 또 넣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양시와 함께 경기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안산시와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대부지구의 113만 평에 비해서 거의 7배가 넘는 규모, 800만 평으로 일단 축소 지정됐다고 했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일단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JDS 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됨으로써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하는데 우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간 고양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은 경기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 영역 대상지가 됐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경제자유구역 최종 결정권자인 산자부가 고양시 구역을 선정하느냐 여부는 내년 2월부터 진행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가름되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내년에 이제 대곡소사선이 또 개통이 되고 2024년에 GTX-A가 지금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창릉이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시너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진행 절차, 선정 절차를 갖다 살펴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신청서 접수를 했고 후보지구 선정을 갖다 11월 7일 날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을 해서 내년에 이제 2023년 12월에 산자부에 접수를 해서 2024년 전국 후보지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제 2024년에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그런 특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스마일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긍정적으로 이것들도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고양 방송 영상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 미디어까지 해서 같이 결합된다라고 하면 또 창릉 테크시티까지 대공 역세권 개발까지 JDS 지구까지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저쪽 도시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강하게 오늘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구 영역 과정에서 산자부 전문위원들에게 사전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자문 결과 고양시가 선정한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DS 지구로만 가는 게 아니라 JDS 지구에서 면적을 좀 축소를 하고 대곡이라든지 뭐 그래서 대덕이라든지 화전 쪽으로 해가지고 넓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일산 서구 쪽은 그 파주 운정이라든지 김포 쪽으로 가깝긴 하지만 서울 접근성이 약간 좀 불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곡이라든지 아니면 대덕 화전 쪽으로 해가지고 연계를 한다고 하면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상암 그다음에 수색 상암이라든지 연계 마포권 서울생활권이랑 연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향동이라든지 덕은 쪽에 있는 그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JDS 지구도 상당히 좋은 거는 바로 옆쪽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금 지정이 될 건데 엊그저께 제가 이제 계속 지연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라고 하면 또 많은 기업들이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JDS 지구로 또 속속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입안권자인 경기도와 협업을 위해서 기업 지원과 산하의 경제자유구역 TF팀을 경제자유구역 추진과로 격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요. 감사스마일이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뭐 될까? 안 될까? 라고 의문을 갖다가 많이 했었는데 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지금 JDS 지구는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일산 테크노밸리 왼쪽에 송포동과 이 넓은 이런 개할지, 뭐 개할지라고 하긴 그렇고 뭐 논밭 쪽에 있는 그 나대지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북부 쪽으로 해서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곳이 이제 대곡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곡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GTX A뿐만 아니라 대곡 조사선, 그 다음에 3호선, 경의중앙선까지 해가지고 교외선까지 5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통과를 할 거고,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우선 후보지로 대곡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많은 분들이 이제 추가 특지지구를 갖다가 이제 고려했을 때 화전과 대덕동 쪽으로 해서 저는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을 갖다 그대로 비워놓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릉을 확장을 하고 덕은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화전 현천 IC 쪽에 있는 화전동과 대덕동을 갖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지정을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상암이라든지 수색, 더 나아가서 마포까지 연결을 하고 또 마곡과의 또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아무래도 JDS 지구보다는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기타 마곡 접근성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물론 JDS 지구를 취소하라는 뜻이 아니라 JDS 지구도 지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대곡역과 화전 현천동도 지정을 갖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건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고 어떤 곳에 들어오더라도 저는 두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지금 산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내년부터 이제 대곡 소사선이 뭐 개통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됐지만 2023년 3월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 파급 효과가 늘어나고요. 용역을 12월달 내년 12월까지 이걸 용역을 갖다 잘 준비를 해서 JDS 지구뿐만 아니라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고양시의 4차 산업혁명을 갖다 이끌 수 있는 거는 영상 미디어 UAM 드론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덕양에 있는 화전 드론 센터를 갖다 크게 생각을 갖다가 안 하고 계시는데 화전 드론 센터도 상당히 앞으로 큰 역할을 갖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덕동에 있는 비행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크게 쓸모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UAM으로 해서 이제 재탄생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비행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화전동과 대덕동을 갖다가 저는 4차 산업혁명의 UAM, 드론, AI를 갖다가 거점으로 해서 같이 또 창릉 테크시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교통대책도 지금 양재 고양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또 더 나가서 GTX A뿐만 아니라 고양선 BRT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정말 고양시의 그런 미래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그러니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되고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보다 더 좋아질 그런 고양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반가운 소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무튼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더 나가서 이제 2차까지도 통과해서 꼭 내후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서 고양시가 정말 서울보다 더 멋진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미래가 빛나는 도시,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인들이 다 고양시를 찾아오게 되고 또 고양시의 젊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또 찾아와서 일자리라든지 또 주거 부분까지도 들어오게 되면 더 나가서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하고 마스터 플랜까지도 다 된다고 하면 정말 분당 못지않은 그런 일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JDS 지구 800만 평 경제자유구역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여기에서 저희 이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지금 이태원 3사 때문에 지금 또 해외 순방을 나갔다고 해서 많은 또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고양시를 위해서 이때 아니면 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경제자유구역을 갖다 어떻게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고양시가 자족도시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지를 정말 꼼꼼히 면밀히 잘 살펴서 꼭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여러 가지의 거시경제, 국내 경제 지금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우디에 있는 네옴시티도 우리나라에서 꼭 수주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해서는 이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고 젊은 우리 기술자들 그리고 젊은 또 일꾼들이 해외로 나가서 영화벌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는데 아무튼 고양시의 미래는 너무너무 밝아지고요. 감사스마일은 고양시 유튜버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 드리지만
최우선적으로 고양시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요. 고양시의 좋은 소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